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윤보미님 사연인데요. 수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친구 역할을 수전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 너 나한테 혹시 말 못하는 거 있어? 아니, 왜 그래? 그 회사 다니는 거 맞아? 맞지. 왜? 수전님이 되게 능청스럽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뻔뻔했나요? 네. 갈수록 연기가 늘어나고 계시네요. 혹시 뭐 다른 곳에서 짧게라도 연기하신 거 없어요? 연기요? 없어요. 없어요. 사이가 제 최대 필모그래피입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이 중편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아니, 왜냐면 오늘은 또 친구 사이 역할이어서 아마 수전님이 편하게 또 해주신 것 같았고, 청취자분들이 또 이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려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저에게 편안하고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자주 해줬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냥 친한 친구 사이 같아요. 네. 근데 뒤에 좀 반전이 있는 거죠. 친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믿는데 최근에 그게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제 마음이 복잡해요. 언제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쳤는지까지 의심하게 되네요. 친한 사이일수록 이런 사소한 일이 틀어졌었을 때 네. 더 신경 쓰이거나 예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친한 만큼 더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제까지 내가 봤던 모습들까지 네.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이제 막 그렇죠. 와르르.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4살 동안이나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건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소한 건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2가지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5월에 인턴이 끝나고 입사를 했어요. 저한테는 분명 거기 다닌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원했던 회사로 가서 축하해주고 취업 선물도 사줬어요. 수전님 혹시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아까 상황극 할 때는 네. 되게 이렇게 연기를 잘 하셨잖아요. 네. 친구가 혹시 나한테 네. 다른 회사로 말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친구가 그 회사에 다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들어간 게 조금 부끄러웠나? 약간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게 친구가 회사를 거짓말 친다는 거는 수전님 말대로 첫 번째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뭔가 부끄러움 네. 맞잖아요. 네. 원래 부모님한테도 회사 속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대부분 그렇진 않겠지만 네. 왜냐면 부모님은 알만한 기업들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친구도 나름의 친해도 자격지심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다만 이 거짓말이 어떤 나쁜 의도로 했던 거라면 더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미님이 생각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회사 앞에 가서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회사 어떤지 막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까지 다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얘기해 주신 게요. 저녁에 보자고 했을 때도 그 회사 근처에서 만났었는데 저도 이직하고 싶은 기업이라서 회사 생활도 어땠는지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친구에 대한 축하도 해주면서 친구가 회사 생활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네. 나도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A 회사에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얘가 B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네.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걸 또 말을 안 했었던 이유가 궁금해질 테고 네. 아직 이유를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전 남친이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원펀치가 날아왔는데 투펀치 날아왔는데 이 두 번째 펀치가 좀 강해요. 네. 전 남친이랑 연락하고 있었다. 네. 뭐 현 남친이랑 연락해도 한 번도 싸울 것 같은데 뭐 전 남친이면 또 좋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다른 친구가 몇 번 만났다고도 하는데 저한테는 절대 안 본다고 했었어요. 제가 전 남친이랑 안 좋게 헤어져서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놨었거든요. 정말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했었던 표정이 생각나서 힘들어요. 저는 친구가 제 이야기 들어주는 거 힘들까 엄청 신경 썼어요. 거짓말 빼고는 다 좋은데 왜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 옆에 있었던 걸까요? 제가 친구로 계속 지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사실을 알았으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 친구의 거짓말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는 게 저 회사 얘기까지는 친구가 거짓말을 약간의 자격지심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일이 커졌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펀치 날아왔을 때는 어라 어라 하다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연자님한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썩 건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말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고 네. 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솔직하게 말을 해서 싸운다. 네. 왜 이런 거짓말까지 했어? 또 하나는 그냥 이제 서서히 멀어져야죠. 연락이 네. 와도 네. 나 바빠. 네. 그러니까 이 감정 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수녀님은 전자 후자 뭐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에는 보통은 후자를 선택하거든요. 전자는 일단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거기서 이제 미안했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답을 할 만한 사람이면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서서히 깨끗하게 멀어지는 편을 택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는 친구의 뭔가 계속 가면을 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고 전자처럼 해도 속 시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거기서 또 거짓말을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원펀치, 투펀치에 쓰리펀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쓰리 강냉이가 날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연자님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신 상황인데 우리가 친한 사람의 거짓말을 알게 됐었을 때 좀 감정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수조님은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되게 황당하고 그 다음에는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현실 부정 단계와 약간 이해를 하려는 단계가 좀 오다가 나중에는 그냥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같아요. 실망하고. 실망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연에 나온 거짓말은 조금은 그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상대가 중요하거든요. 듣는 상대. 이 듣는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이게 너무 마음 아프거나 힘들면 그거는 어떤 말이라도 나쁜 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짓말이 된 거라고 저는 보이고 실망하고 나서 진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지?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교차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거짓말은 아니어도 뭐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봤거든요. 그때 좀 그런 감정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미님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게 이 친구의 심리일 것 같거든요. 우리가 거짓말 치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냥 얘기를 해줘 볼까요? 저는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서 자격지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전적인 거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쪽에 조금 콤플렉스가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사연자님 친구분처럼 회사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회사나 뭐 커리어적인 부분에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후군이라 부르잖아요. 리플리 증후군. 네. 그래서 뭐 드라마 소재에서 나오기도 하고. 네. 저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치는 이유가 안 들킬 것 같아서였거든요. 네. 지금 이 친구는 보미님한테 안 들킬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에 숨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킨다라는 이런 네. 진리 같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들킵니다. 다 들통납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게 갑자기 어른이 돼서 들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네.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뭐 부모님한테 하거나 뭐 여자친구한테 했었을 때도 네. 나도 모르게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저릴 때가 있거든요. 아,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문희님 되게 양심적이셔서 그래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이 오고 갈 때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회식하자 그래요. 약속 없는데 또 있다 약속 그러고. 있다면서 간 적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이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들한테 하고 났었을 때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네. 다행인데 계속 숨기거나 아니면 아예 거의 이 친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보미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갔었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회사 문제 말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지금 보미님이 얘기해 주신 게 내가 전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고 헤어지면서 있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친한 친구니까 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친구라면 전 남자친구가 뭐 연락이 와도 이 친구한테 연락 와도 안 받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쵸. 내 친구로 생각해서라도. 네. 걔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걸 알니까. 굳이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네. 그랬었을 때는 진짜 이 둘 사이가 뭔가 있다. 네. 우리가 뭐 너무 소설까지 쓰면 보미님이 상처받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현실에는 가끔 그런 판도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여기까지 여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고 네. 다만 이 둘 남녀의 사이가 네. 정상적이지 않았다. 네.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헤어졌는지를 다 들었고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나를 믿는지를 알고 있다면 혹시라도 뭐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 전 남친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다. 원래 지인 사이였다라고 할지언정.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할지언정. 굳이 밖에서 둘이 만나는 건 좀 이거는 친구를 보미님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말씀해 주신 게 절대 안 본다고 했었다고 말을 하신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고 지인이어서 뭐 연락이 와도 내가 성격상 못한 거라면 보미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네. 너 전 남자친구가 나한테 뭐 연락이 왔어. 뭐 이게 뭐 오빠 사이였으면 그냥 친하거나 뭐 선후배 사이였으면 그 선배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말하면 뭐 보미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둘 사이니까 네. 아무렇지 않게끔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미님도 마음이 아프면 친한 친구이면 나 그냥 너가 그 오빠 연락 오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가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가정이 있으면 보미님도 분명 친구를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알게 되니까 더 화가 나고. 네. 더 실망하고 약간 나를 농락했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다 깨지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한 것까지 네. 심한 거잖아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까 네.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과 이해할 수 있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현님은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이런 건 진짜 내가 거짓말 치면 손절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짓말까지는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뭐 이해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관계의 본질을 좀 깨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분이 친구 사이의 그 우정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류의 거짓말은 좀 굳이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또 파고 들어가지고 막 솔직하게 말을 해서 막 내가 이거를 알게 됐어 라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올 다양한 그 말들이 굳이 보미님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일 수도 있고 더 상처가 되는 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알면 알수록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스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이런 상태가 되면 뭔가 거짓말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나쁜 말을 갑자기 많이 듣거나 했었을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미님이 좋은 사람이라면 진짜 이게 더 마음 아파요. 네. 내가 이 친구한테 잘해준 게 더 있으면. 네. 진짜 순수하게 마음을 열었으면 그만큼 더 아프고 어떡해. 그런 것들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딱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짓말은 네. 무조건 나쁘다고 봐요. 근데 내가 상처가 되지 않은 말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된다. 친구 사이든 뭐 가족이든. 네. 나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 같아요. 뭐 친구가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비싼 걸 얻어 먹었어.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돈이 모른 척 없다 넘어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인 문제에 대한 거짓말들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하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연락 안 받고 만 거 뭐 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원래 아는 사이였다. 네.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랬었을 때는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사실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오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나의 마음에 상처가 오기 때문에 이건 이해해 줄 수 없는 것들로 가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네. 그리고 제가 좀 거짓말 들었던 것 중에서 조금 충격받았던 거. 네. 양다리. 오. 그러니까 뭐 제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제 네. 지인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로 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양다리였다는 걸 알게 됐었을 때 어. 그거는 좀 이렇게 확실해가 깨지도록 신뢰가. 네. 저 친구는 왜 저런 거짓말을 했었을까? 네. 지금 보미님이 느끼는 감정이 왜 했었을까는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전혀 달라졌었을 때 네.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게 언제냐면 뭐 이거 그냥 좀 대중적인 건데 네. 미디어에서 보이는 방송인 연예인들 우리가 되게 이렇게 보다가 뭐 말 한번 잘못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돌아서잖아요. 네. 그냥 진짜 TV로만 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돌아서는 건데 친한 친구면 더 감정적으로 크게 되지 않을까, 더 실망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되뇌는 게
안 그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 믿고 싶지 않은 거를 확인하는 순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미님은 아직 이 친구한테 물어보진 않았어. 네.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한 건 조금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다. 네. 그럼 수조님은 아까 상황극 했었을 때 네. 그냥 나 그 회사 다니는 거 맞다고 하셨는데 네. 친구가 그런 얘기 했으면 네. 어떻게 더 말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을 안 해.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랑 관계를 유지를 하고 싶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모른 척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거짓말이 좀 너무 과해진다. 그러면 살짝 거리를 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회사 말고 예를 들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네. 너 전 남자친구랑 연락했어 안 했어? 네. 근데 친구가 안 했어라고 하는 거야. 오. 근데 다른 친구가 둘이 있는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나한테 보내주면서 네. 야 걔네 둘 만난 거 맞아. 너 나 믿을래? 걔 말 믿을래? 오. 이렇게 되면 사진까지 있어요? 잠깐만. 맞죠? 이렇게 조금 뭐 이게 좀 상황이 빠르게 진행된 거지만 네. 그랬었을 때는 내가 이제 A라는 다른 친구가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준 거고 나는 이제 B라는 친구한테 추궁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궁금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 친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걸 놔둘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이런 상황이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냥 거리를 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더 이제 추궁을 했다가 약간 더 실망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 상황을 알게 된 지금 단계에서의 실망까지만 감당을 하고 싶고 더 이걸 추궁해가지고 친구가 뭐 둘러대는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사실을 말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다 말하는데 네. 그게 더 충격적인 걸까봐. 네. 그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걸 진짜 열어보니까 너무 큰 네. 뭐 진짜 말하자면 나 그 친구한테 원래부터 마음 있었어 뭐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면 이제 머리 뜯고 싸워야 될 우리가 너무 드라마적인 거나 영화적인 얘기를 한 건데 둘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는 근데 그런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얘기를 해준 거고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거짓말을 들었었을 때는 내가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랬었던 거고 더 알수록 나만 상처를 받거나 왜 내가 이것까지 몰랐을까. 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나의 자책인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보미님이 혹시나 자책을 하고 계실까봐. 근데 절대 보미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거짓말 친 친구가 나쁜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잖아요. 네. 마법 고민의 해결책. 네. 열어보나요 오늘? 열어보고 좋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수전님의 손을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번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한쯤인 것 같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좀 해석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친구 관계에 위기가 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보미님께 조금 건강하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전님 속마음이 다 들어갔네요.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도 비워야 또 새로운 관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고 너무너무 막 마음도 아프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믿기 싫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또 비운 만큼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으면 이렇게 해가 비치는 것처럼 저는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게요. 사람 관계를 못 끊어내면 오히려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지금 사연을 보내실 때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게 이 친구랑 계속 지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네. 저였다면 안 지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미 신뢰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네. 내가 더 믿고 싶어도 이 친구가 더 잘해줘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정님과 저의 얘기 들으면서 조금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다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보미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든 뭐 정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든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좀 상처를 최대한 덜 받으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좀 잘 극복하셔서 또 다른 좋은 친구가 옆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